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인 건축 설비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 설비의 주요 단원을 보게 되면 총 5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 자, 이 5개의 단원을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1장의 급배수와 위생설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냉난방 및 공조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 전기설비, 네 번째 가스와 소화설비, 다섯 번째 정보 및 수송설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이 5개의 챕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1챕터와 2챕터 정도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장 급배수와 위생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급수라는 뜻은 그 물을 공급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 부지 및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이제 물을 받아야겠죠. 예를 들어 수도를 이제 틀었을 때 수도에서 물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받는가에 대한 급수 방식의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수도 직결 방식이 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 그대로예요. 뜻 그대로예요. 수도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 본관에서 인입관을 통해 직접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건물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유가 건물이 있을 때요. 건물이 있을 때 자, 수도 본관이 직접 연결이 돼서 각 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압이 올라갈수록 수압이 낮아지게 되죠.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층의 수도를, 즉 급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건물에 주로 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써지는 것의 장점을 보면 일단 급수 오염이 가장 급수 방식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유는 수도 본관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위생적이다라는 거, 수도 직결 방식에서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설비비가 저렴하죠. 저렴하고 기계실이 따로 필요 없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수압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과 수도의 수돗물 사용의 변동이 심한 지역에서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도 직결 방식은 소규모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반대 고가 방식 또는 옥상 방식 또는 옥상 물테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물을 일단 끌어올리죠. 물을 일단 끌어올립니다. 일단 건물이 있을 때 수도 본관에서 지하 물탱크를 통해서 일단 물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각 층으로 물을 내려주는 방식이에요. 내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향식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뜻부터 한번 볼게요. 지하 저수에서 물을 받아서 펌프를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린 뒤에 물의 위치와 물의 압력, 그걸 수위, 수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급수하는 방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과는 다르게 대규모 급수 방식이 씁니다.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정한 수압을 가질 수가 있죠.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뭐냐면 이 위에 일단 물이 그득 차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수가 되더라도 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 물의 양만큼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수압이 일정해서 부품 파손의 우려가 적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옥상 탱크 방식이죠.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미 한번 저장이 됐잖아요. 저장이 됐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이 있고 경비가 좀 많이 드는 이제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관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압력 탱크로 가보겠습니다. 고가 수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저수조에 입수된 물을 압력 탱크로 쏜다. 자, 건물이 있을 때 저수조에서 물이 들어오겠죠? 옥상에다가 이제 만들 수 없을 때 아래쪽에서 압력 탱크에서 물을 쏘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압력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단수시에 일정한 급수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탱크의 설치 위치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압력으로 쏘아주기 때문에 압력차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좀 있죠. 그 다음 탱크, 압력 탱크를 썼기 때문에 비싸죠. 비싸고 취급도 어렵고 고장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 또 하나 저수량이 적어서 정전이나 이럴 때는 급수가 중단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 압력 탱크는 단수가 되면 급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가 끊기면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수가 됐을 때도 쓸 수 있는 것은 압력 탱크하고 고가수조 방식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그래서 펌프 직송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압력 탱크랑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저수조에 물을 받은 것까지는 또 똑같은데 펌프를 여러 대를 써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급수가 분포되는 아주 큰 건물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옥상에 탱크가 없어서 이것도 구조상 좋고요. 그 다음 오염이 될 확률이 거의 없죠. 그 다음 최상층의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정전 시 급수 중단. 똑같죠. 압력 탱크와 펌프 직송식, 즉 부스터 방식은 정전 시에 급수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돈이 좀 많이 드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급수 배관 시 주의사항인데 구배를 주라라고 돼 있어요. 구배라는 뜻은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도록 만들고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울어 줍니다. 그 다음 만약에 그럼에도 공기가 찬다면 에어 벤트 밸브라고 해서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서 공기를 빼내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수격작용이라고 있는데요. 자, 워터 해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물이 망치처럼 관을 때리는 거예요. 자, 액체가 흐르는 관 내부에 수압이 걸리게 되는데 갑자기 열거나 닫을 때 압력의 변화와 상승으로 인해 생기는 거. 신동,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발생 원인을 봅시다. 관경이 작을 때, 자, 무슨 말이죠? 파이프의 직경이 작을 때 수압이 굉장히 세게 나요. 우리 어렸을 적에 호수를 가지고 물놀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을 틀고 호수를 그냥 놔뒀을 때는 물이 밑으로 그냥 떨어지지만 그 호수의 앞부분을 잡고 누르게 되면 물이 굉장히 멀리 나가죠. 이유는 호수의 그 관경이 작아졌기 때문에 압력이 세지게 됩니다. 그럼 더 멀리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또 파이프를 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밸브나 수도꼭지 같은 것들을 갑자기 열거나 갑자기 닫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쉽고, 빠르면 똑같다. 발생하기 쉽고, 굴곡계소. 자, 무슨 말일까요? 꺾어진 부분이 많으면 물이 오다가 부딪히겠죠. 그런 경우 발생하기 쉽고, 감압 밸브를 사용할 때도 발생하기 쉽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발생 원인 중에서 감압 밸브를 썼을 때는 수격작용이 가장 덜 일어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방지 대책이 중요하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열고 빨리 닫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으니까 서서히 열고 서서히 닫고, 그 다음에 수격 방지기라고 해서 워터해머 쿠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구류 가까이 에어 챔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느리게 하게 되면 수격 작용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열고 닫는다, 공기실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자, 굴곡 배관을 하지 말고 가급적 직선 배관으로 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슬리브 배관이라고 있어요. 슬리브라는 뜻은 그 옷 소매를 얘기해요. 옷 소매. 그러니까 실제 파이프가 제 손이라고 본다면 그 콘크리트 바닥에 구멍을 뚫고 배관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에 구멍을 뚫고 실제 주 배관을 넣게 될 경우에 이게 움직이다가 콘크리트에 부딪혀서 파이프가 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이렇게 뚫었다면 파이프가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이 주변에 옷 소매처럼 쓰고 남은 폐 파이프 등을 설치해 둡니다. 그래서 파손 등을 좀 막기 위해 쓰는 것을 슬리브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수도 직결 방식, 소규모에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급탕 설비가 있어요. 물을 데워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증기가스, 전기, 석탄 등의 열원으로 물을 가열 장치를 통해서 끓여서 공급해주는 설비. 예, 이 정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급탕 방식의 종류를 보시면 개별식이 일단 나와요. 따로 원하는 필요한 장소에다가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관거리가 짧아서 열 손실이 적어지는 장점, 온수를 바로바로 쓸 수 있고 시설비가 싸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단점은 급탕괴소마다 그 가열기를 계속 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좀 단점이겠죠. 개별식과 반대로 이제 중앙식이 있어요. 어느 한 곳에서 급탕 장치를 설치한 뒤에 필요한 장소에 공급하는 것. 이것은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열 효율 좋고 좋고 그 다음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필요로 한 곳까지 갈 수가 있고, 단점은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초기 설치비가 높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공 후에는 배관을 변경하기가 좀 어렵고 배관 도중에 열 손실이 크죠. 우리가 원하는 곳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한 지점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관을 통해서 열이 뺏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열 손실이 좀 있습니다. 자, 밑을 한번 볼까요? 개별식 급탕 방식은 또 무엇이 있는지, 순간식, 그 다음 물을 저장해 놓고 끓여놓은 물을 저장해 놓는 방식, 기수혼합식이라고 있는데 기수는 공기와 물을 혼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식으로는 직접 가열, 간접 가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또 중앙식에서는 직접보다는 간접이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규모가 큰 건물에 적당하다. 거기에서 끓인 보일러는 플러스 뭐까지 난방 보일러하고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고압용 보일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가열식에 비해서 열효율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죠. 자, 그 다음 급탕의 배관 방식을 보게 되면은 단관식과 복관식, 복관식을 순환식이라고 하는데 단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이프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온수의 운반에 필요한 배관을 한 관만 설치했다.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고 탕전까지 15m 이내로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일러가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에 보일러가 있다라고 보시면 보일러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정까지 이렇게 파이프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틀게 되면 이 내부에는 아직 찬물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이 나올 때는 찬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일러에서 가열이 돼서 올 때까지는 찬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파이프를 두 개를 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보일러가 있을 때 수전이 있겠죠. 이건 단관식인데 여기에 파이프를 하나를 더 둡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물이 순환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규모에 쓰입니다. 아까 단관식은 소규모에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수전을 열면 온수가 바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탕관 하나, 여긴 돌아가는 관이 또 있죠. 자, 그 다음 공급 방식으로는 밑에서 위로 쏘주는 상향식, 위에서 밑으로 쏘주시는 하향식, 그 다음에 두 개로 혼합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순환 방식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돌게 하는 방법, 강제로 돌리게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 관 크기를 봅시다. 급탕관과 반탕관 모두, 자, 위로 다시 가볼까요? 급탕관과 반탕관, 순환관이 반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탕관과 반탕관 모두 20A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A가 뭐냐면 밀리미터를 얘기해요. 가끔 설비 과목에서 20B라는 것도 있어요. B는 또 다른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써야 되고 관의 크기를 보면 급탕관이 가장 크고 반탕관이 가장 작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m 이상 쓴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에어벤트 밸브,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하고요. 배관 도중에는 게이트 밸브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게이트 밸브가 요겁니다. 위에서 열어서 닫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된 거죠.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증기가스, 전기, 석탄 등을 열원으로 하는 물의 가열 장치를 만들어서 온수를 배급하는 방법.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급탕 설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물을 받게 했다면 물을 빼내게 하는 설비도 있어야 되겠죠. 오수, 그 다음 잡배수, 빗물 등을 집 안에 체류하지 않고 바로 내보내는 장치인데 집 안에서 배수하는 옥내 배수, 집 바깥으로 하는 옥외 배수가 있는데 다른 거 없고요. 건물 외벽으로부터 1m 떨어졌느냐, 건물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졌느냐, 1m 안에 있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수 방식, 그 다음에 특수 배수다고 해서 이제 폐수와 병원균을 배수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이제 물을 들어오게 하는 거에서 이제 중력이 있었고 강제식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비슷합니다. 배수 방식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계로 빼는 거, 직접 빼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간접 배수라는 것은 뭐냐면 배수가 막혀 역류되더라도 물받이 용기에서 막고 음식 등을 보호한다라고 돼 있어. 간접 배수라는 것은 여기에서 다 쓴 물을 내려보낼 때 직접 바닥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뜨려 놓고 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히더라도 여기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다 쓴 물을 내려보내금 해야 되는데 그 내려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트랩이라는 거예요. 트랩은 영어로 트랩이지만 우리말로 한다면 덫이죠, 덫. 그러니까 다 쓴 물을 잠깐 가둬두는 거야. 자, 그럼 왜 가둬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배수계통의 물을 고이게 한다. 그 고이물을 봉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쓴 물이 좀 지저분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걸 가둬놓는 이유가 악취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악취, 가스, 벌레 등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을 좀 가둬두는 것을 이제 트랩이 써지는 목적인데 그 봉수의 깊이, 자, 5에서 100mm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트랩의 종류는 S트랩, P트랩이 있어요. 자, 다음 장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S트랩, P트랩. 자, 그 다음에 U트랩, 드럼트랩, 벨트랩. 꽤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S자처럼 생겨서 S트랩, 예, 이렇게 P자, U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다 어디에 쓰이나 봅시다. 다시 전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S트랩은 대변기, 세면기, 그 다음 소변기 등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이펀 작용으로 인해서 고여있는 물이 좀 파괴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사이펀 작용이 뭔지. P트랩도 S트랩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벽에 매설을 하는 거고 S트랩은 바닥에 매설을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U트랩을 봅시다. U트랩은 가옥 트랩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자, 가옥 트랩 또는 메인 트랩이라고 하며 옥내배수 수평주간 말단에 설치해서 자, 여기 보시면 옥외배수관에 배출되기 직전에 하수가스 역류방정 그 집 가장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드럼 트랩은 드럼처럼 생겼는데 주방 싱크대에 음식 거름망 밑에 보시면 동그랗게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는 것이 바로 드럼 트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져 있어요. 그 봉수가. 그래서 봉수의 파괴, 즉 물이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청소가 굉장히 용이한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벨트랩은 정말 벨처럼 생겨서 벨트랩이라고 하는데 종처럼 생겨서 욕실, 샤워실 등의 바닥 배수용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밑줄 그어져 있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랩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포집기라고 있는데 저집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인터셉트, 어떤 것을 가로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트랩의 기능 플러스 불순물들까지 같이 잡아주는 건데, 자, 그리스 포집기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가끔 예전에 어르신들은 구리스란 말을 많이 썼어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호텔 주방이라든가 어쨌든 기름을 많이 쓰는 장소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해 놓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 모래를 따로 받아주는 샌드 포집기,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따로 받는 헤어 포집기, 치과 기공실이나 정형외과 깁스에서 쓰는 플라스터 포집기, 주유소 세차장 등에 나오는 기름 등을 또 분리 배출하는 가솔린 포집기, 세탁소에서 많이 쓰는 런드리 포집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아까 S트랩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사이펀 작용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고여져 있는 물이 파괴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파괴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밑줄 근거 한번 볼까요? 사이펀 작용, 그 다음에 모세관 작용, 그 다음 증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를 가서 볼게요. 자, 사이펀 작용이란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사이펀과 유인 사이펀 혹은 흡인 사이펀이라고 해요. 배수 시 기구에 다량의 물이 일시에 흐른다. 흡인은 수직관에 접근하여 기구를 설치했을 때 수직관 사항부에서 다량의 물. 자, 공통적인 말. 다량의 물인데 이건 자기 사이펀이잖아. 자기 스스로. 자, 벽이 있고 바닥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세면대가 있다고 볼게요. 물을 내려보냅니다. 자, 피트랩으로 해볼게요. 자, 물이 빠져나가려면 약간 하향 구배를 줘야겠죠? 여기에서 기구에서 자기 스스로 다량의 물이 훅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고여있지 못하고 유속에 의해서 훅 하고 나가버려요. 여기에 원래 물이 좀 가둬져 있단 말이죠. 그게 싹 빠져나가면 이것을 봉수가 파괴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자기 사이펀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인 사이펀이랑 이것과 되게 비슷한데 자, 수직관에 근접했다. 위층과 아래층에 물이 내려가는 수직관이 있겠죠. 자, 이 수직관에서 다량의 물이 떨어지면 이 물의 속도에 의해서 이쪽에 가둬져 있던 봉수가 같이 따라가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이제 유인 사이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출은 역류하는 거예요. 다량의 물이 낙하면서 이거는 아까 빨려 나가는 것이 이제 유인 사이펀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갈 적에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위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분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다 좋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모세관, 머리카락이나 실이 걸렸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세면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자, 여기에 머리카락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실이라든가 머리카락이 걸려 있으면서 물이 계속 조금씩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모세관. 그 다음 증발은 아시겠죠.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쓰지 않았더니 여기에 있던 물들이 다 증발이 돼요. 이렇게 봉수가 파괴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벌레가 올라온다거나 악취가 난다던가 가스가 올라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량에 의한 관성.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펀하고. 그래서 배관에 의한 압력 변화로 봉수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다가 아까 비슷하다고 했었죠. 사이펀 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봉수가 나가버리는 것을 얘기하죠.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자기 사이펀, 그 다음에 흡인, 분출, 모세관, 실 보이시죠? 머리카락, 증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트랩을 설치하는 목적과 트랩에 파괴되는 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통기관이라고 있는데 말 뜻 그대로 통기, 공기를 통하게 하는 관이에요. 물을 내려보낼 때 기압 변동을 없애고 물을 잘 내려가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설치 목적 기억해 둘까요? 트랩의 봉수 보호.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배수관 내부와 바깥 공기를 연결해서 악취를 또다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 유지, 배수 흐름 원활하게 하는 것.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기관의 종류를 보면 각계 통기관, 그 다음에 루프, 회로 환상이라고 하는데 루프 통기관 꽤 많죠. 도피, 습식, 신정, 결합 3개가 있는데요. 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각계 통기관이에요. 자, 각계 1대1이에요. 자, 즉 배수관과 통기관을 하나 대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생기구 한 개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라고 돼 있고 사이펀 작용의 방제도 효과가 있어요. 가장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각계 통기관입니다. 도피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 습식은 최상류 바로 앞에 설치하는 거. 신정은 가장 두꺼운 걸 얘기하고요. 결합은 5개 층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정이 가장 두껍죠? 신정이 가장 두껍죠. 각계란 위생기구마다 하나씩. 그쵸? 옆에 통기수직관이 따로 있고요. 도피는 아까 보조적 수단이라고 했고, 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주방용 개수기에 사용되는 트랩관, 관 트랩에 비해 봉수 파괴가 적은 것. 싱크대 쪽에 설치해서 둥걸했던 거 바로 뭐였죠? 드럼 트랩이었었죠. 예. 자, 그 다음 장을 가시면 이제 위생기구에 있어요.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욕조 이런 것들을 다 위생기구라고 하는데 보시면 대변기 세정 방식, 소변기 세정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이탱크는 물탱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좀 쓰던 건데. 자, 대변기가 있으면 파이프가 있고요. 여기 위에 물탱크가 달려서 줄이 매달려 있어서 줄을
땡겨서 쓰는 방식이었어요.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보셔야겠지. 로우 탱크는 가정집에 다, 우리 집에 다 있는 거예요. 대변기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 물탱크가 있었잖아요. 물탱크가 낮게 있다. 그래서 로우 탱크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쓰지는 못해요. 쓰지는 못하고. 자, 또 하나 이제 그나마 좀 출제가 되는 것이 플러시 밸브라고 해서 세정 밸브인데 솜이 좀 크기는 하지만 여독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 빈도가 많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그래서 학교, 사무소, 백화점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대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학교 다니실 적에 요만한 파이프가 있었고 발로 밟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고요. 대변기 뒤에도 요즘은 플러시 밸브가 이렇게 있어서 손으로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세정 밸브라고 합니다. 기압 탱크는 요즘 거의 안 쓰고요. 소변기 세정 방식에도 요즘 거의 출제가 예전부터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문제 하나 볼게요. 대변기 세정 방식에 속하지 않는 거. 하이탱크, 로우탱크, 세정 밸브, 감압 밸브. 아까 감압 밸브는 워터 햄머에 있었잖아요. 그쵸? 파이프를 물이 때려줄 때, 예, 그때 생기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단원별 예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 필요한 것들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배수에 트랩을 설치했는데 봉수 파괴 원인이 아닌 거. 증발, 통기, 모세관, 자기 사이펀. 자, 거꾸로 해볼까? 자기 사이펀이 뭐였죠? 자기 스스로 다량의 물을 내렸을 때 빠져나가는 것. 모세관은 머리카락, 실 등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쓰지 않아서 무려 증발되는 것. 다 맞죠? 자,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봉수 파괴하고 관련이 없는 것. 공기를 통하게 하는 것. 이건 관계없죠. 관계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풀어보실 것이, 예, 3번 문제 한번 보죠. 배수 설비에 사용되는 포집기 중에서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 즉 기름이 많다라고 그랬잖아. 자, 그런 데 쓰는 건 뭐다? 그리스 포집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풀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예. 8번 문제 봅시다. 가옥 트랩으로 옥내 배수 수평 주간 말단에 있다. 아까 가옥 트랩이다 또는 메인 트랩이다. 이런 말을 썼었죠. 그래서 해로운 가스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막아주는 것. 그래서 수평 주간 말단에 설치했다. 자, 바로 이런 것은 유트랩이라고 사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13번 볼까요?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 증발, 수격, 모세관, 자기 사이펀. 뭐였죠? 물로 때리는 것은 워터 햄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는 봉수 파괴 원인과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장. 자,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 아까 도 풀어봤었는데, 자, 증발, 수격, 모세관, 자기 사이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파괴 원인과 관계없는 것. 자, 물이 파이프를 때린다. 이것은 워터 햄머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파이프의 원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